안녕하세요, 쌤통쇼입니다. 중국 영토가 온통 전쟁통이었던 삼국시대. 이 시대에는 질병이 전쟁에 영향을 끼친 유명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대 전쟁의 형태는 현대에서처럼 총이나 대포, 화약 같은 원거리 무기가 주력이 아니라 칼이나 창을 이용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한 접촉형 전투가 주류였기 때문에 병사 간 상당히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식량 공급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실조가 빈번했고 위생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 만약 장거리 원정을 간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진흙투성이에 전쟁으로 죽게 된 사병들의 시신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나간중의 소설 삼국지 연희 속 하이라이트는 역시 적벽대전입니다. 제갈량이 바람을 무기 삼아 조조의 백만대군을 화공으로 휩쓸어버린 장면은 유명합니다. 등장하는 계략들도 레전드입니다. 적의 척자를 역이용해 상대 수군 장수들을 참수하게 만든 주유의 반간계, 뱃멀미를 막는다는 꼼수로 조조의 수백 척배를 묵도로 만든 방통의 연안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건 소설에서의 얘기고 정사 삼국지에는 이런 장면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역사와 겹치는 대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럼 그 전염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삼국지에는 조조가 양자강 남한에 도착해 유비와 싸웠지만 전염병이 창궐에 퇴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우한이 속한 형주 땅입니다. 208년 10월에 조조군은 유비와 송건연합군을 치기 위해 출정했는데 조조군대의 주력 분대에 소속된 병사 중에 아마도 당시 중국 북방에서 유행하던 역병에 걸린 인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조조의 대군이 주유가 이끄는 송건 유비 연합군과 적벽에서 만나게 되는데 조조군은 병력이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병이 이미 조조군 내부에서 유행했습니다. 이 역병 때문에 조조군의 전투력과 사기가 저하되었고 첫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점은 삼국지 정사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벽에서 조조군대가 패배한 것은 운수 탓이다. 실제로 전염병이 크게 돌았기 때문에 맹렬했던 병사들의 사기가 형편없이 떨어졌다.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 화공을 하는 초고 연합군에게 유리했다. 이것은 실로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조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설에서처럼 조조가 거만하게 여유를 부리다가 주유하고 제갈량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로 보입니다. 조조는 풍토병에 걸려 죽거나 고생하는 병사들이 심각하게 많아지니까 철수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조조가 화공으로 패퇴해서 철수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실제 기록은 어떨까요? 일단 진수가 지은 삼국지 정사에서 촉서 선주전하고 오서의 주유전에 보면 손건과 유비 연합군이 불을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서 곽과전하고 오서 오주전에 보면 조조 자신이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인데 불 지는 사람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오서 오주전에 보면 조조가 적벽대전이 끝나고 송건한테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적벽에서 내가 진 건 전염병 때문이고 배도 내가 스스로 불태워서 퇴각한 건데 마치 주유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내서 유감이다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조조가 자존심을 부린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우리로서는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추측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조군이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전제로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역병에 걸린 조조군이 초기 전투에 패배해서 강에 주둔하고 있던 중에 주유의 부장인 황계가 화공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조 부대가 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지고 있는 함선들을 연합군에게 공짜로 전림품으로 줄 바에야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일부러 패배를 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무튼 병에 걸렸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유비와 송건이 연합군을 이뤄서 패퇴시킨 조조군을 괴롭힌 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이니까 요즘 핫한 그것과 비슷한 전염병일까요?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일까요? 1920년대에 호남성 장사라는 곳에서 발굴된 한나라 때의 무덤인 마왕태와 호북성 강릉에서 남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미라가 살아있는 듯 너무 생생한 상태라 징그러울 수도 있어 영상엔 따로 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마왕태 미라라고 검색해보시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징그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해부해본 결과 그 시신에서 주열 흡충이라는 벌레의 알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강이나 물에 사는 생물을 익혀먹지 않거나 물이 많은 논에서 기생충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서 간이나 방광 등의 장기를 훼손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내장에 물이 차고 복부가 파열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이 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마다 20만 명의 사람이 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이 병은 풍토병의 일종인데 한나라 때의 시신을 통해 조조군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 역병이 이 주열 흡충병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사에서는 전염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조조군에 퍼진 역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역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흡혈충병은 날씨 조건상 무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 유행합니다. 적벽대전은 208년 10월 한겨울에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나 기차도 없으니 군대를 한번 움직이면 수개월이 걸려서 조조가 오나라 쪽으로 쳐들어간 것은 여름 이전쯤이었을 겁니다. 흡혈충병이 장수들이나 간부들보다 병사들에 만연했던 것은 당시의 보급체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주식인 쌀뿐만 아니라 육류나 채소류 같은 반찬도 먹어야 든든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까지 챙기려면 보급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출정한 지역에서 음식을 구해서 먹는 현지 조달이 원칙이었습니다. 물이나 강을 사이에 두고 벌인 전쟁인 만큼 조조군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찬은 바로 부대 앞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민물 쪽이었을 겁니다. 기후와 흡혈충병에 대한 적응력이 있었던 오나라 군사들에게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비교적 찬 기후에 살았던 조조군들에게는 이 병은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로 조조의 군대는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자칫 통감에서는 역병으로 죽은 자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적벽대전 패배 이후에 조조는 더 이상 오나라를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소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유비는 형주를 얻었고 오나라는 명성을 크게 떨칩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 정립의 서막이 열렸는데 이 사례 말고도 병이 전쟁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삼국 시기에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217년 위군이 오나라의 거소를 공격했을 때나 242년 오나라가 해남도를 토벌할 때가 그렇습니다. 역병이 생기면 평민과 병사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저명한 문관이나 무관들도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사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217년에 있었던 거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위나라는 사마랑을 출정시킵니다. 그런데 사마랑은 병사들의 상황을 순시하다가 불행히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때 나이가 47세입니다. 사마랑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마의의 형입니다. 사마씨 가족의 걸출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병일까요? 이 경우도 전염병인지 역병인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이 전투에서 사마랑뿐만 아니라 위나라의 문관 5명이 한꺼번에 사망합니다. 바로 왕찬과 서간, 그리고 진림과 응창, 유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5명은 오나라를 정벌하는 군대를 따라갔었습니다. 조비는 이 문관들이 뛰어난 문학가이기도 해서 이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조비는 친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난해의 전염병으로 내 친구들인 서간과 진림, 그리고 응창과 유정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니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위나라의 적국이었던 오나라에서 노숙이 45살의 나이로 돌연 사망합니다. 위나라의 사마랑과 5명의 문인들과 같은 해인 217년에 사망한 것입니다. 사서에는 노숙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묘사하지 않고 돌연 사망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사망 원인이 위나라 장수들이 걸린 병과 같은 병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나라에서는 노숙만 죽은 게 아니라 맹장 능통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때 능통의 나이가 겨우 28밖에 안 됐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영화 데스티네이션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튼 오나라와 위나라는 219년에 관우를 죽이기 위해 동맹을 맺고 형주를 기습하기로 계획합니다. 형주로 출정한 손교는 219년에 사망합니다. 형주 기습을 기획한 오나라의 총사령관 여몽은 220년에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나이가 겨우 41살로 한창 때였습니다.
손교와 여몽만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한 장음도 같은 해에 병사입니다. 그 외 감령도 같은 해인 220년의 병사입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 오나라는 손교, 여몽, 장흠, 감령 이렇게 4명의 무장이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오나라가 건국되고 가장 걸출한 3명의 총사령관인 주유, 노숙, 여몽은 모두 핵심 인재들인데 이 3명이 전쟁 다녀오더니 한창 일해야 될 때 죽어버립니다. 이외에도 오나라 대부분의 유명 인물들이 손권이 자칭 황제라고 칭하기 전에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재들이 지나치게 젊을 때 죽어버려서 이후에 오나라는 갑자기 전투의 수가 줄어들고 멸망할 때까지 줄곧 방어 전략으로 일관합니다. 위나라와 오나라 지역은 삼국시대에 역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럼 촉나라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촉한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촉한의 인구 밀도가 낮고 지리 환경이 폐쇄적인 것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한나라 말기에 전염병이 이렇게 자주 생겼을까요? 한나라가 세워질 때 중국의 기후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에 이르러서 이미 현재보다 더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는 비록 직접적으로 역병의 유행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역병이나 전염병에 끼친 간접적인 영향은 결코 낮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날씨는 농작물에 흉년을 가져오고 나아가 기근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생활 조건이 열악하고 도시 빈민굴이 나타나며 기근을 피해 인구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염병의 유행이 확산되고 가중됩니다. 한나라 말기 군웅할거와 계속되는 전쟁, 군인의 대규모 이동, 그리고 전란을 피한 평민의 이주는 더더욱 전염병의 전파를 가속합니다. 삼국시대의 인구 최저치는 2200만입니다. 한나라 때 최전성기 때와 비교해보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추위와 이상기후로 인한 기근과 빈번한 전쟁과 전염병은 인구 격감의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